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이 이렇게 레벨업되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당 확대는 네. 단순히 투자자에게 돈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어떤 체질을 바꾸는 행위라고 봅니다. 네, 요즘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식적으로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내걸었단 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번엔 진짜 이렇게 좀 괜찮아질 거야라고 기대하는 분도 있지만, 아이, 뭐 언제는 공약이라는 건 빈말인데 예. 이렇게 이게 치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도 예전과는 좀 다른 게 계속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던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래도 혹시 될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회장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대선이 있을 때마다 네. 누구나 다 이게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비전, 정책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자본시장이 뭐가 문제인지 정말 호심탄회하게, 어저께도 이제 거래소 와가지고 우리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공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정책적인 어떤 목표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도 이제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대선이 있을 때마다 제가 직접 주관해서 우리 정부에게, 우리 자본시장 또 관계자들에게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네. 뭐 이번만큼은 그동안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투자자와 기업 간의 신뢰 회복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상법 개정을 이제 필두로 자본시장법까지, 세법까지 이렇게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뭐 3천, 5천 그 이상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문제지만은.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항상 대한민국은 세계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독 이제 한국의 어떤 증권시장, 자본시장, 이제 K 거버넌스 뭐 이런 부분에서는 낙제점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는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네. 저는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럴 때에는 좀 투자 방식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예전에는 그러네요. 우리 소위 테마 순환장,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테마주에 대한 뭐 공략을 잘해야 된다. 순환 매장을, 그러니까 한국 증시만의 이 특징을 살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소위 가치 투자를 해서는 정말 힘들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제는 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 바뀌어진다면 거버넌스 예. 이슈라든가 자본시장이 예. 그렇다면 이제 투자법도 좀 바뀌어야 그럼 되겠네요. 바뀌어야죠.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기 투자, 가치 투자가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테마별로, 섹터별로 정말 이 고깃대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낮은 예탁금 기준 하에서 그렇게 투기적인 장세가 연출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가 이게 정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렇게 평생 네. 이 동행할 기업이다 생각을 해서 이 배당을 보고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정책을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피게 되면은 저는 자산이 크게 불어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가치주에 대한 예. 장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어쨌건 올해 보니까 수익률이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예. 작년에는 거의 꼴찌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한국장 하면은 뭐 진짜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가 됐었는데,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위 올렸던 주도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주도주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네. 이제 바뀔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주주를 차야만이 이제 크게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정말 크게 이렇게 움직여 왔었는데, 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이 이렇게 레벨업되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아니면 저평가된 것은 또 이렇게 제자리 찾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핫하게 움직이는 조선, 뭐 선박, 방산 아니면 원전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하고 네. 이제 그러는데, 이게 아까 이제 제가 그 모두의 이제 돈통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이 선진국에 비하면은 뭐 그 3-4배 이상 저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보다도 못한 이제 개발도상국 국가들에 비해서도 이렇게 크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어저께 뉴스도 좀 많이 보고 이럽니다만은 최근에 방산주나 아니면 원전주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네. 이렇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의미라고 그러면은 그 주가는 더 이렇게 그것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그동안에 이제 우리 뭐 시장을 끌어왔던 뭐 삼성전자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뭐 현대자동차 중심의 자동차가 됐던 이런 섹터들도 뭐 삼성전자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실적 경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탈출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주도주만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모든 주식이 골고루 다 올라갈 수 있는 큰 장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지금 아마 이제 이번 달 말에 아마 상법 개정안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통과가 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그 어떤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느냐, 이제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을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저평가된 그런 그 상속 증여 문제, 문제, 그다음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문제, 그다음에 그 또 이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그 집중 투표제라든가 전자 투표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이게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생각보다도 크게 갈 것이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강하게 가지 않고 미온적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아마 저는 이렇게 또 상승이 이렇게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구심을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이 자본시장 개혁이 이루어지느냐, 그 법이 발의가 되고 그게 네. 시행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까지는 의지는 다 충만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이제 전체를 또 아우려야 되기 때문에 좀 칼이 좀 무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은 별로 그 희망이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다양한 섹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뭐 투자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냐, 네. 이렇게 바라볼 때 뭐 우선은 이제 지금 최근에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지주사 중심으로 크게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삼성물산 포함해서 이제 한화, SK, 두산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견 뭐 중소기업들 중에도 정말 우량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회사에 대비 정말 너무나 저평가 받고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주사 중에서도 자사주를 좀 이렇게 좀 많이 보유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이렇게 시세를 좀 이렇게 저는 낼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배당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주식 투자하면서 워낙 그 주식시장이 위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당 보고 투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배당이 주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감액 배당 포함해가지고 고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이제 금융 지주사 포함해가지고 그 일부 이제 중견 뭐 중소기업들 중에 그 감액 배당을 작년부터 이렇게 크게 실시하고 이번 또 반기에 또 배당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정말 길게 이렇게 투자하고 이러면은 기업의 성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이렇게 또 크게 두각을 더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사주 많은 기업들. 네. 예, 자사주는 뭐 이제 원칙적으로 이게 아마 이게 상법이나 이런 쪽에 소각을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게 소각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사주를 많이 가진 기업들, 그리고 또 앞으로 자사주를 이렇게 사서 소각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이렇게 크게 그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 네. 정말 소외돼서 알짜된 기업들이 굉장히 너무나 많습니다. 네. 내가 일일이 뭐 거론할 수는 없지만은 뭐 1년에 영업이익이 200~300억씩 이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5~6천 원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찾아서 투자를 해놓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거의 24시간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최근에 이제 뭐 배당 관련 또 자사주 문제와 관련해서 증권시장이 이제 활황이 될 거라고 해서 증권주들이 크게 지금 시세를 많이 내고 올랐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크게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또 이 새 정부 들어오면서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긴장 완화가 예견되고, 또 뭐 트럼프와 또 김정은의 어떤 뭐 대화 문제 뭐 이런 관계 때문에 뭐 대북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전 업종 중에서 이제 전 부분에서 정말 이게 증시가 안정이 되면은 아마 그 다 이렇게 차근차근 모든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 아까도 잠시 말씀 주셨지만 이러한 한국 증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나 더 세게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이제 상법 개정이 그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는 투자에도 그 이 투자자가 그 보호받지 못했거든요. 뭐 지배주주나 그 대주주 뭐 더 나가서 일부 기업들이 그 기업 가치 내지 주주 가치를 훼손해도 그것을 이렇게 그 방어할 수 있는, 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아마 지금 그 한국 시장으로 그 자금이 미국 자금 포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중동 자금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동남아 이쪽 자금들도 저는 많이 지금 그 대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외국인에 의한 이 그 강세장, 이것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 뭐 이런 기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뭐 주식 투자라는 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희망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만나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에, 자본시장에 이렇게 증권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또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 상법 개정을 하고 배당을 확대하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 이것이 펼쳐져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또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업 하시는 분들도 반대하지만 또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우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모펀드에 의한, 그러니까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걱정들도 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는 기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송 남발하고. 네, 이제 뭐 상법 개정을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그 재계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이게 실행이 되면은 막 혁신을 할 수 없다, 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소송이 남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하는 주주들이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응원하면서 성과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그렇죠. 부분이 이제 잘못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소액주주가 회사에서 이제 정말 투자해가지고 그 자기 어떤 그 재산상의 손실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걸 한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물론 주주대표 소송이나 아니면은 뭐 이 회계장별람 등을 이렇게 청구해서 그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이 현실에서는 법과 제도 문화가 그 지배주주나 대주주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게 되면 정말 이 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투자자와 기업의 신뢰 관계에 믿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줘야만이 기업이 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그런 필요가 없는 회사들은 당연히 그 성장
할 이유가 없죠. 상장하지 않고 자기 어떤 뭐 가족끼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상장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자금을 받고 이 경영을 해서 그 성과 나면은 공유하겠다는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렇게 공유와 협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면은 더 크게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크게 세상에 기여하고 또 큰 나눔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렇죠. 이제 우리 이 나라에도 이런 어떤 기업 문화나 자본시장 문화를 바꿔서 정말 국내의 그 1위가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메리츠금융지주의 그 조종 회장 같은 네. 경우 정말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제 열린 경영을 통해서 자회사 다 그 지주회사에서 사들이고 폐지하고 지주사만 이렇게 상장을 해가지고 그 주주 환원을 이렇게 높이고 항상 소통하면서 이렇게 경영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제일 그 부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길들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서로가 상생하면서 더 기업 가치가 커질 수 있고 결국 기업가도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회장님 워낙 그 좋은 종목 또 가치 투자로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또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으신 종목들이 뭐가 있냐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제가 투자한 기업들은 다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뭐 100개 이상 기업에 이렇게 투자가 100개, 현재 100개 이상 예, 투자하시는 뭐 130여 개 기업에 지금 투자가 돼 130개. 있으니까.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주식들의 특징은? 뭐 저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테마나 이런 쪽들보다는 그 항상 이렇게 시장과 기업을 보고 이 기업이 정말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네. 이제 그런 관점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제가 이제 투자할 때도 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기업을 바라보느냐 그러면 뭐 많이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이끌고 가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가의 어떤 덕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경기에 호불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이제 장을 사실 이제 아침에 잠깐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기업을 이렇게 싸게 사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배당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만약에 배당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 어떻게 보세요? 배당 확대는 네. 단순히 투자자에게 돈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어떤 체질을 바꾸는 행위라고 봅니다. 국민이 이제 1,500만 명 이상, 그 뭐 가족까지 합치면 전 국민이 이제 주식 투자를 네.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이 늘면 이제 가계 소득이 증대가 되고 이런 가계 소득은 또 재투자가 되고 또 소비가 되면서 우리의 경제에 이게 활력을 이렇게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배당 확대는 또 우리나라의 그 투자 문화를 또 성숙하는 데에도 일조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게 주식을 사고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배당을 보고 장기 투자, 인생이 굉장히 길어졌지 않습니까? 인생 100세 시대인데 60, 70이 돼도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까? 몸과 그렇죠. 마음이. 근데 계속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제 제가 과거에 내 책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65세 된 이상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배당 소득세를 좀 면제를 해주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 투자해준 기업의 우리 그 후손들은 근로자로 살아가고 이 선배들은 그 아버지들은 이 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러면은 뭐 지금은 뭐 기업만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을 이렇게 해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배당은 정말 우리의 어떤 경제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 다수가 우리 기업의 이제 주주가 돼서 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를 공유한다 그러면은 야 우리 얼마나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이 정말 세계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뭐 글로벌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있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이스라엘, 유럽, 독일 이런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0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으신 건가요? 네네. 과거에 이제 경제가 좀 어려우면은 네. 이번에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야, 이 우리 기업 갖기 운동, 바이 코리아 펀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이 싸고 이러니까 그런 것 운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옛날부터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을 지금 벌여왔습니다. 일가일사 운동.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률이 세계에서 가장 그 높은 나라 중에 하나지만은 금융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정말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 자본시장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이렇게 사고 팔아야 이렇게 돈 버는 행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주식 투자는 이 정말 함께 할 기업에 이게 투자해서 도와주고 응원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기업의 어떤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투자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가일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밥상머리에서 함께 의논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함께 평생 이런 기업과는 함께 해보자. 네. 중년이 모아지면 그 기업을 이렇게 사가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뭐 펀드가 됐든 아니면 직접 투자가 됐든 그런 자금에 대해서 좀 뭔가 세제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은 이 가계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이러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가일사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제 얘기 듣고 이걸 실행하는 그런 가정들은 지금 이제 고맙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애들에게 이제 2008년도 어릴 때 소액으로 증여를 해서 투자를 그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 큰 자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좀 자포자기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좀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자산을 증가시킬 것인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주식농부 박용옥 회장님 모시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증시, 한국 증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고요. 건전한 투자자로서 어떻게 제2의 뭐 대통령도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예. 네, 재산을 늘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환경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좋은 인사이트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